2006년 5월 20일 새벽 3시경에 119 대원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여기 소방인데요. 화재를 진압하고 났더니 시신이 한 구 나왔습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인 것 같습니다. 급히 출동 바랍니다. 자, 일단 시신이 발견된 현장부터가 아주 수상합니다. 보이세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이 안쪽에 아, 저는 화재라 집이나 뭐 다른 그냥 건물 건물이나 안.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여기 담벼락 아래 그 뭐 그런 데 같은데요. 어? 아, 역. 이 금정역으로부터 네. 약 300m 300m. 떨어진 저 장소에서 그 담벼락 사이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저기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고 쇼핑센터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빌라촌도 있고. 그러게. 저기 엄청난 유동인구의 번화가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그렇죠. 금방 봤을 텐데 저런 건. 그러니까 도심 한가운데지만 그 구석진. 예. 네, 맞습니다. 화재는 지하철역인 금정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담벼락 사이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화재 신고가 들어왔던 거고요. 담벼락이 좀 무너져 있기는 했지만은 완벽하게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곳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시신을 유기하고 방어로 증거를 인멸할 목적이었다면은 인적이 좀 드문 곳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화재를 목격하고 신고한 분은 누굽니까? 담벼락 맞은편 공장에서 경비를 보던 분인데요. 새벽에 순찰 돌다가 시커먼 연기를 목격하고 연기 나는 쪽으로 가서 화재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현장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화재 때문에 좀 탄 냄새가 좀 진동을 했는데도 시신의 부패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전등으로 담벼락 사이를 좀 비춰봤는데요. 벽돌 사이에 좀 가려져서 하반신만 보였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는 좀 없었지만 알몸이었습니다. 그럼 이 과수대팀에서 온 후에는 어떻게 확인이 된 건가요? 시신을 꺼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완전히 나체 상태였고요. 일단 그러면 성범죄 피해자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겠어요. 근데 게다가 좀 자세도 좀 특이했습니다. 양팔이 등 뒤로 가 있는데 마치 뒤로 결박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손목에 끈이나 이런 게 보이지는 않는 걸로 봐서는 불에 타서 재가 된 게 아닐까 추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 그러면 성폭행 후 살인을 하고 불까지 질렀다? 증거인멸을 위해서? 사인은 어떻게 났습니까? 나중에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황에 머리와 발, 손목 쪽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시신이 워낙에 많이 타서 사인도 사망 추정 시간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인의 DNA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혹시 신고자가 그 다른 거는 못 봤다고 합니까? 20, 30대로 보이는 남성을 봤습니다. 남성을 봤어요? 그 새벽에? 그러니까 뭐 어디서 어떻게 봤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연기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남성이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 시간에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하필 화재가 난 쪽에서 걸어오는 게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남자는 어느 방향으로 갔다고 하던가요?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를 타고 금정역 방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깜깜해서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흰색의 오프로드 차량처럼 보였다고 했고요. 일단 뭐 주변 도로 CCTV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쉽게도 주변에는 CCTV가 거의 없어서 차량 추적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시신 신원 확인은 됐나요? 그 현장에서는 신분증이나 신용카드처럼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게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 불에 심하게 탔던 손에서 온전한 지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당시 시신이 주먹을 꼭 쥐고 있었거든요. 스스로를 정말 지킨 그런 마지막 지문 하나인데 사망하신 분은 누구였나요? 지금부터 이 피해자를 정미 씨라고 부를게요. 정미 씨는 안양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신으로 발견되기 4일 전에 이미 실종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4일 전에요?
4일 전에 누군가가 이미 신고해서 찾고 있었다는 말인데 그렇죠. 그게 4일 후에 안양이 아닌 군포에서 지금 시신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포서의 형사님들이 정미 씨의 신원을 확인했을 무렵 이미 안양경찰서 강력팀에서 정미 씨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 잠깐만 실종팀이 아니라 강력팀에서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미 범죄 피해자로 예상이 됐단 얘기잖아요. 피해자로. 그렇죠. 맞습니다.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이미 실종 당시 상황부터 범죄에 연루된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 전날 밤 11시 20분경 정미 씨가 남자친구에게 지하철 타고 가고 있다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37분이 지난 11시 57분에 전화를 하고 나선 아무 말도 없이 5초 만에 전화를 또 끊었습니다. 전화를 해놓고 5초 만에 끊었다고요? 이건 뭐지? 그리고 나서 4분 뒤인 12시 1분경에 다시 한번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26초 동안. 상당히 긴 시간인데. 네. 남자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수화기 너머에서 TV 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그래요. TV 소리? 아, TV 소리? 남자친구도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린 여자친구가 마음에 걸려서 바로 전화를 또 했는데 신호만 가더랍니다. 그리고 한 새벽 2시경에는 휴대폰이 완전히 꺼졌다고 했고요. 말없이 전화를 끊은 건 잘못 누른 전화겠지. 그리고 두 번째 전화에서 TV 소리 같은 게 나서 뭐 본가에 갔겠거니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도 여자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제 회사에 전화를 해봤는데 회사에서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놀라서 뒤늦게 실종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정황상으로만 본다면 이미 첫 번째 전화를 말없이 끊었을 때 범인과 한 공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네.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5분 뒤에 전화도 사실은 남자친구한테 이게 도움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말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이게 가장 지금 맞아요. 크게 의심이 되죠. 네, 맞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에 정미 씨의 통화 기록을 살펴봤는데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고는 아무 말도 없이 끊었던 이 두 번의 전화 사이에 (112에)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정미 씨가요? 네, 그 전화는 8초 만에 전화가 끊어졌고요. 야 4분 안에 그럼 3번의 전화를 했네요. 남자친구 2번, 112 1번. 한 번. 어쨌든 간에 이게 그 가운데 112가 있었다는 건 도움 요청이고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정미 씨의 신원이 확인된 후에 군포와 안양 두 서의 강력팀이 손을 맞잡습니다.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살인에 방화까지 저지른 악랄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 당시 총 5개의 강력팀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요. 실종 신고 다음 날인 오후 1시 30분경 정미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284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실종된 다음 날 284만 원요? 네. 10,000원 단위 끝까지 찾아간 거 그렇지. 보니까 예. 아예 싹 다 찾아간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를 어디서 누가 찾아간 거죠? 정미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피해자의 카드가 사용된 건 시신이 발견됐던 금정역에서 2km 떨어진 3번역 안에 있는 현금 인출기였는데요. 아, 안 머네요. 이거 가까운 데서 돈을 찾았네. 그 ATM기면 또 CC도 있을 텐데.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의 인출기에서 6개의 카드로 13번에 걸쳐 돈을 뽑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딱 이 인출기에만 CCTV가 없는 겁니다. 역 바깥에는 은행에서 관리하는 인출기가 여러 대 있었고 역 안에서는 민간 업체에서 관리하는 인출기가 2대가 있었는데 그중 한 대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인출기였습니다. 목격자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13번이면. 그 CCTV가 없는 인출기를 사용했던 내역을 다 뽑아서 네. 인적 사항을 모두 확인을 했는데요. 정미 씨의 돈이 빠져나가던 중에 그 인출기를 사용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아, 중간에. 어? 그 사이에 누군가가 껴들었었다는 건데? 그렇지요. 맞습니다. 손에 여러 장의 카드를 쥐고 몇 차례 돈을 계속 뽑더니 이제 먼저 뽑으라며 순서를 양보해 줬다고 합니다. 그럼 그 남자는 어떻게 생겼다고 하던가요? 20대 중반으로 보였고요.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키는 한 170cm 정도의 살집이 좀 있는 편이었고 눈매가 날카로웠다고 했습니다. 바로 현금 인출기 관리 업체를 찾아갔었습니다. 거길 왜 찾아가셨는데요? 그 3번역 안에 있는 인출기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피해자의 카드를 또 한 번 더 쓴다면 범인이 반드시 이 인출기를 다시 찾아올 것 같더라고요. 한편 정미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던 팀에서 아주 이상한 용의자를 찾아냅니다. 이상한 용의자요? 이게 누군데요? 그 실종 당일 밤 11시 40분경에 정민 씨가 남자친구 집 근처 지하철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정민 씨 사진을 들고 그 같은 시간에 역에서부터 집으로 가는 방향까지 문이 열려있는 가게들을 모두 탐문했는데 어떤 가게에서 정민 씨 사진을 보더니 정민 씨와 관련된 그날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차 키를 들고 나가면서 잘하면 저 여자랑 하룻밤 보낼 수 있겠는데? 하면서 나가더랍니다. 뭔 소린가 싶어 밖을 내다봤더니 그 사진 속 여자가 술에 취했는지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다고 했고요. 그 직원도 그럼 20대였나요? 그렇습니다.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수사팀이 갔던 날 출근까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근을 안 했다고요? 네. 이거 의심스러운데요, 굉장히 상황이? 그렇죠. 출근 안 하면 의심스럽죠. 네. 그래서 급히 수배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왔는데요. 그날 밤 뭘 했는지 물어봤죠. 뭐라고 해요? 여자를 쫓아온 건 맞지만 가보니 여자가 감쪽같이 사라졌답니다. 피해자 가까이 가려면은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하고 돌아가 보니까 없더랍니다. 저희도 이상해서 그 남성의 휴대전화, 기지국을 다 확인해 봤는데요. 현금이 인출된 3번역, 시신이 발견된 금정역에 날짜와 시간을 다 맞춰봤는데 일치하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니란 얘기인데. 사실은 그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유턴을 하는 시간이. 네. 네. 다른 차가 납치를 했다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근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따라가서 납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도 일정 시간 동안 이미 피해자를 미행해서 따라오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네. 그 차로 납치됐다면 그 경비 아저씨가 그 남성이 차를 타고 그 떠나는 거 봤다고 그랬잖아요. 흰색 SUV. 새벽에. 흰색. 흰색. 그 차는 못 봤다고 합니까? 흰색 RV 차량 한 대가 도로에 서 있긴 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흰색 차량이면은 진술이 맞아 들어가긴 하네요. 네. 그래서 당시 도로 CCTV로 정미 씨가 납치됐던 시간대에 지나가는 흰색 RV 차량의 모델을 모두 찾아서 군포와 안양 일대의 차량 소유자들을 모두 파악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야, 힘든 또 작업이 시작되네. 자, 그렇게 수사를 확장해 나가던 중 예사롭지 않은 실종 사건이 하나 확인됩니다. 수사팀이 인지를 한 건 6월 12일이었고요. 6월 11일 20대 여대생의 실종 신고가 의왕에 있는 한 지구대로 접수가 됐는데요. 문제는 이 여대생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곳이 바로 3번역 근처 버스 정류장이었던 겁니다. 야, 이게 그 의왕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학생이 의왕에서 살던 학생이었나요? 의왕에 사는 학생이 어쩌다 3분역이 사라졌죠? 실종 신고 전날
3번역 인근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밤 11시 30분경 헤어졌는데 친구에게 자정 무렵에 여기 버스 정류장인데 버스가 안 온다. 문자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직접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신고가 접수된 관할은 아니지만 우리서 관할 안에서 사라졌으니 빨리 수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대생의 통화 내역을 조회해봤는데 실종 3일 후에 전화가 켜졌다가 다시 꺼진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위치는 금정역과 3번역 사이였고요. 이 수사팀도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대생을 수색하는 팀을 따로 짜서 탐문을 시작했는데요. 실종 신고 2주 후 뜻밖의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목격자요? 뭘 목격했다는 거죠? 저희가 그 여대생의 사진을 들고 평소 그 자주 가던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술집 종업원이 얼마 전에 그 여대생을 봤다는 겁니다. 그날 축구 중계가 있어서 손님이 많이 왔다면서 6월 24일 날짜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단골 손님이라 기억을 한다면서 같이 온 친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6월 24일이면 14일 동안 가족들한테 왜 연락을 안 했다는 얘기죠? 술집 종업원이 약간 착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마침 가게 내에 CCTV가 있더라고요. 화질이 굉장히 안 좋은 데다가 그 여대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 모자 아래로 보이는 턱과 입술 모양, 머리를 쓸어 올리는 모습이 닮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대생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그 가게 직원을 찾아가서 딸이 다시 오면 꼭 연락을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더라고요. 저희한테도 따로 또 연락을 주셨고요. 자, 이렇게 수사팀은 다시 전력을 모아서 첫 번째 피해자 정미 씨 사건에 주력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7월 3일 경기청 강력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경기청 강력계? 아, 또 뭐 사건 터졌나 보네. 그때 팀장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지시더니 전화를 끊고 저한테 지금 바로 그 여대생의 치과 기록을 찾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살아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 설마 여대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의왕의 한 도로 옆 풀숲에서 알몸에 여성 시신이 한 구 발견됐는데 양 손과 양발이 결박돼 있고 얼굴에 테이프가 감겨 있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면 군포에서도 현장에 한번 나와보는 게 어떻겠냐고는 전화였습니다. 팀장님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느낌이 쎄하셨던 거고요. 알몸 상태, 신발에 묶여 있다. 손발에 뭐 결박돼 있다. 얘가 그 여대생이 아니어야 될 텐데. 아니 누구든 아니었으면 좋겠죠, 그게. 네. 안타깝게도 그 여대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여대생의 시신이 발견된 그날 아침 또 한 건의 실종 신고가 또요? 군포에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20대 여성이었고요.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건 무려 이틀 전이었다고 합니다. 7월 1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에 금정역에서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남긴 게 사라진 여성의 휴대전화 마지막 발신 내역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신호가 계속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급히 뭐 연락 못할 일이 생긴 거라고 여기고 기다렸고요. 근데 다음 날인 7월 2일 밤 10시 무렵에 전화기 전원이 완전 꺼지면서 가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오전 7월 3일에 실종 신고가 뒤늦게 됐던 겁니다. 안타깝네. 지금부터 세 번째 실종자를 미애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형사님은요, 가장 먼저 미애 씨의 금융 내역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종 당일 밤 마지막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22시간이 지난 시각 밤 10시경 미애 씨 카드로 돈이 인출됩니다. 어디서? 삼 3번역 인출기에서. 자, 그런데 형사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죠? 업체에? 달아달라고 CCTV 했잖아요. 달아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로 달았을까? 야, 경찰이 달아달라는데 안 달았겠니? 뭐 달았겠죠. 달았나요?
안 달았어요? 달았더라고요. 음. 20대로 보이는 남자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목격자들에게 그 캡처한 사진을 보여줬더니 맞다고 했고요. 자, 수사팀은 금정역과 3번역 인근의 주민센터를 모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20, 30대 남성의 주민등록 등본을 확보해서 사진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기로 합니다. 와. 그런데 네. 예상 외로 범인이 금방 특정됩니다. 어? 그것도 한 번에. 한 선배님이 주민센터를 나오다가 거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게 용의자 사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혹시 아냐면서요. 그랬더니 그 공익요원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20대 중반이면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혹시나 하고 던진 건데 딱 맞았던 겁니다. 대체 누굽니까 이 동창이라는 게? 자, 지금부터 용의자를 오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오 씨는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 전공을 마치고 IT 계열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한다고 했고요. 아주 평범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형사님들이 전과 기록도 조회를 해봤는데 경범죄 말고는 아주 깨끗했고요. 진짜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요 지금? 아니면은 주범이 따로 있고 오 씨는 인출체?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정말 말짱하게 정말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일단 그 회사로 가봐야겠네요. 그래서 검거팀이 급하게 오 씨의 직장으로 갔는데 외근 중이었다고 해요. 형사님들이 들이닥치자 회사 사람들은 상당히 어리둥절했고요. 조용조용하고 나긋한 성격에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잘못 찾아왔다고 했답니다. 집 앞에서 대기를 했죠. 밤 12시쯤 되니까 하얀색 RV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오 씨가 딱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는데 자기한테 왜 그러냐면서 찢어진 눈을 동그랗게 뜨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 형사님이 차량 내부를 이렇게 슬쩍 봤는데요. 조수석 시트에 혈흔이 그리고 금목걸이, 팔찌, 피해 여성들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물건들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오 씨한테 이거 뭐냐 물었는데 최근에 누가 자기 차를 몰래 쓰는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밤에 주차해 놓은 차가 다음날 아침에 엉뚱한 데 세워져 있고 그래서 차를 못 찾을 때도 많았다면서요. 그런 일 있을 때마다 못 보던 물건들이 하나씩 차에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럼 남의 카드로 돈은 어떻게 찾았냐고 했더니 네. 카드에 비밀번호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트렁크에서 두 번째 그 피해자 시신에 감기했던 거가 똑같은 박스 테이프와 노건을 찾았고 네. 운전석 서랍에서도 과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체포해 왔죠. 나쁜 놈. 야. 오 씨는 범행을 인정하냐라는 말에 첫 마디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저도 꿈이 경찰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일단 지금 미애 씨가 지금 생사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쵸. 세 번째 실종자. 그러니까요 지금 생존이 죽였다고 했습니다. 의왕의 인적 드문 산길에 차 세우고 풀숲에 던져서 버렸다고 해서 저희가 시신을 수습해 왔습니다. 오랜 신문 끝에 범행 동기에 대해서 털어놓았는데요. 네. 진짜 놀라지 마세요. 왜요? 모든 건 희열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문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안 잡혔으면 한 달에 한두 명은 더 죽였을 것 같다고. 안 잡혔으면 더 죽인다고요? 그래서 지금 희열을 느끼려고 난 사람을 계속 죽였다. 네. 그리고 희열을 느끼려고 앞으로 안 잡혔으면 계속 죽일 수도 있다. 있었다.
야, 희열을 느낀다고 지금 3명을 죽였어요. 이 오 씨의 진짜 정체는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뭐 정체가 따로 있어요? 집에서 압수수색한 컴퓨터에서 네. 그동안 오 씨가 혼자 즐겨봤던 불법 동영상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요. 아이고 참 진짜. 아유. 피해자들이 시신으로 발견됐을 당시 결박되었던 모습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오 씨는 집이 삼본역 인근이었고요. 퇴근길에 눈에 띄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인 정미 씨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걸 보고 욕정 때문에 납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여대생은 버스가 끊긴 시간을 노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요. 또 세 번째 여성은 돈이 많아 보여서 카드 대금을 갚으려고 납치했다고 했는데 결국엔 다 그 불법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과 똑같은 자세로 결박 후 살해했습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수록 결박은 더 잔인한 형태로 진화됐고요. 야, 그야말로 비뚤어진 욕망을 감추고 살아온 이런 사람이네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한 이런 사건의 범죄자들도 보면 어마어마한 용량의 그냥 성착취물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것이 하루 일과였던 범죄자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느냐? 실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정말 비뚤어진 이런 자기 왜곡된 성적 감정들을 혼자 계속 키워나간 이런 범죄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가 여자친구도 있었다고 하고 회사 사람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자친구는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죠. 오 씨를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은 따뜻한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 씨의 범행이 모두 밝혀진 이후에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 씨가 이제 이 여자친구한테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이 네. 세 번째 피해자의 가방이었다는 거를 확인하고 죽인 사람의 아유, 자기가 씨. 죽인 사람의 가방을 정말. 여자친구한테 갖다 줬다고요? 네. 그 사실을 접하고 나서 비로소 네.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그 살인의 추억이네요. 이거는 아. 단순히 선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를 때 느꼈던 감정을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서 보면서 계속 반추하는 살인의 추억이에요. 이런 게 정말 전형적인 가학적 성적 각성을 가진 연쇄살인범의 유형에 속하는 범죄자예요. 연쇄 살인마였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얼굴한 연쇄살인마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의 카드에서 인출한 돈으로 자신의 카드 대금과 차 할부금 갚고 결혼 앞둔 여자친구에게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혼까지 앞뒀어. 오 씨 차량에서 DSLR이 발견되었는데 두 번째 피해자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카메라로 회사 동료들과 사진도 찍고 본인 셀카도 열심히 찍었더라고요. 본인이 살해를 저지른 그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산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즐긴 거지. 그 목숨값으로 자기가 즐긴 거죠. 즐긴 거지. 네. 복귀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아이고. 끔찍한 연쇄 살인마가 자신이 저지른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 검증인가요? 네. 이게 정말 전형적인 연쇄살인범 체포네. 인간이 이거 와. 흰색 RV. 야. 진짜 잔인한 놈이다. 저기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길거리에 저렇게. 죄 의식이 아예 없어야 가능한. 아니 물건도 저렇게 안 버리겠다 이놈아. 생명을. 근데 그 오 씨가 3번역 현금 인출기에서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갔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오 씨의 주장일 뿐이지만
현금 인출기에 설치된 렌즈 구멍을 자세히 보면은 CCTV가 설치돼 있는지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 야, 그걸 일일이 또 확인을 하고 다녔나 보네. 그 평범하다는 놈이 인출기 그 카메라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한 놈이면, 야, 이게 진짜. 평범함이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평범한 척하고 산 거죠. 평범한 가면을 척, 쓰고 사는 가면을 거예요. 완전히 쓸 수 있었던 거죠. 물어보라면 아나 이 재판 결과는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